자동화 맥주가 참 있잖아요, 그거. 평양하고 사리원을 다녀왔었죠. 격렬하게 반미 운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 아니고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할 때 동맹인 거죠. 가치에 위배되는 미국과 우리 동맹인가? 이거 아니다. 반갑습니다. 전주기 도적교구 사회보건학국장 겸 정의평화위원회 김용기 신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불교조계종 광제사 부주지를 맡고 있는 원우스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의 기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끔 기침을 하긴 하지만 코로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참다란 아이들의 교회, 그곳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번개에 맞은 목사 박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평화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추도혁 교무입니다. 대전 충남교구 노원교당에서 주인교무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 크게 했었는데. 저는 주체기 정의평화위원장이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그 주제 안에서 활동하고 요즘처럼 정의와 평화가 더 절실한 때에 더 특별해지고 그런 면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도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정의평화의 삶인데 굳이 정의평화위원회를 따로 둬야 돼요. 그러면서 그 특별한 활동을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반증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그때가 우리 황금기였죠.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하셔가지고 뭐 거의 묻어가는 수준인데. 먼저 치고 나오는 것이죠. 네, 저도 대전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작년까지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네. 심지어는 저도 헤어스타일이 좀 머리 길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니까 요것만 조금 달라. 그래서 아주 유사성이. 우리 가톨릭과 또 기독교가 또 네. 같은 한 뿌리 그리스도교로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일부러 컨셉을 만든 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좋은 얘기만 잘 편집해서 해주시고. 원불교 평화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계기가 사실은 이제 경북 성주에 있는 그 사드 배치 이후거든요. 사드로 인한 원불교 평화행동이 이제 만들어지고 함께 하면서 이제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관통하는 굉장히 뿌리가 깊은 문제고 또 이제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불교 수행자들을 출가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말로 가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출가와 가출 비슷한 의미 같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거든요. 두 단어의 차이는 가출은 도피성으로 집을 나오는 것, 이게 가출이고, 이제 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구하는 바가 있이 집을 나왔다는 말이죠. 저는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출가를 했냐면 자유라는 것을 얻고 싶었거든요. 막상 이렇게 출가자로 살아봄에도 나를 구속시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에서 어떤 이렇게 사회의 자유까지 확장되신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유는 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유롭고자 하는데, 제가 서산부석사 할 때도 보면 저 멀리서 미세먼지가 이제 바다 위로 띠를 이루고 이렇게 오는 게 보여요. 매년 미세먼지로 인해서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도.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구름이 오는 게 보여요. 근데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구속이에요. 소산부통하면 바닷가고 뭔가 어떤 풍광이 그려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서산 바닷가 갯마을 떠올리고 이렇게. 근데 거기가 전국에서 제일 오염된 그런 곳이더라고요. 태안 화력발전소 때문인가요? 태안 화력발전소뿐만 아니고요. 이제 충남에는 그 화력발전소가 3개가 있어요. 아니 4개입니다. 4개. 당진 화력이 있고 태안 화력이 있고 보령 화력이 있고 서천 화력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전국 화력발전소의 50% 정도가 충남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전기는 골고루 쓰는데 화력발전소의 50%를 충남에 줬다.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문제성이 있는 거죠. 예전에 생태 문제는 인간이 뭐 이렇게 다스리고 인간이 그걸 뭐 마음껏 이용하고 점령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거 파헤치고 훼손시키고 이걸 당연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오염돼 버리니까 이제서야 이제 뒤늦게 그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단어가 출몰하는 건 그러니까 뭐가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 단어가 나와버리는 뭐 인터넷에서 사랑이란 말 엄청 막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사랑이 가장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이 막 넘쳐나는 것처럼. 요즘 그 통일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통일이 충관에서 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통일 가끔 나옵니다. 음식점에서 네. 뭐 이렇게 주문할 때 다 통일합시다. 근데 이제 통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구속하는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통일하고 우리 개인의 삶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청난 구속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석사에서는 드론도 못 띄워요. 왜냐면 구석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그 해미 공군부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전투비행단, 20전투비행단이 있어가지고 항공 통제권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거기서는 드론도 군 부대의 허가를 받기 전에 띄우지 못하고 제가 군부대에 끌려간 적도 있어요. 강화도에 이제 전등사에 살 때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섬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새를 찍으려고 군부대 트럭이 막 제 차를 쫓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들 감시망에 걸렸대요. 제 차가. 불법 촬영하고 뭐. 그래서 아니 이해할 수가 없다. 난 여기 강화도를 돌아다녔는데 왜 내 차가 걸렸냐 했더니 여기는 최전방 지역이다. 강화도는. 그래서 아무거나 촬영하면 안 된다. 근데 철책선 근처에서 촬영하고 돌아다녔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자유가 이렇게 쉽게 뺏길 수가 있구나.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사소한 그 자유가 대부분 다 통일 문제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이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의 문제가 우리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속박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마음대로 여행할 자유, 촬영할 자유도 뺏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국가보안법인가요? 그게 식품에도 또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대동강 맥주를 선물로 주셔갖고 생일 파티를 했는데 대동강 맥주가 참 그 있잖아요 그거 맛이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맛이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고무철량 천장죠. 평양냉면 맛있다 이러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평양 갔을 때 그 이제 그쪽 안내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평양에서는 그 맥주 그 수송차가 긴급 자동차로 지정돼 있대요. 평양에 다녀오셨어요? 예, 평양에 한번 다녀왔었죠. 그쪽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스님도 한잔 하시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금강산에 한 번밖에 못 갔다 왔습니다.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두 분의 말씀 안 하세요? 저는 북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저도 사실은 금강산은 갔다 왔어요.